네, 1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지난주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한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딸의 그 2009년 서울대에서 열렸던 세미나 참석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상당히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가족 포함해서 재판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네. 것이 있고. 이번 재판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번 재판은 현재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된 재판입니다. 네. 물론 혐의들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이 내용도 이제 화제가 된 내용도 이제 겹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1심인 겁니다. 네. 그 1심 재판에서 말씀하신 2009년 5월에 당시에 이제 한영 외고에 다녔던 조 전 장관의 딸을 비롯해서 한영 외고의 같은 학생들 한 3명인가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고등학생이? 네, 고등학생들이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참석했다는 확인서, 체험학습 확인서를 발급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세미나에 조 전 장관의 딸이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조 전 장관이 이걸 허위로 발급을 해줬다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경험 쌓고 네.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했던 일에 활동을 안 했는데 확인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다는 건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정말로 참석도 하지 않았다라면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좀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다른 그러니까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입시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체험학습을 하긴 했는데 별로 열심히 검찰이 보기에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좋은 점수를 줬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입시 비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해당 교수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그럼 그 정도 하면 됐지 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맞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데 그런 건마다 그 교수들이 막 증언도 하고 불려다니고 이런 일들이 꽤 많았잖아요. 굉장히 당시에. 많았죠. 예. 그리고 증인으로도 나와서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건과도 관련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교수들이 그 한영 외고에서 그 2010년도에 처음으로 지금으로 치면 수시와 같은 입시 전형이 생깁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한영 외고의 그 한영 외고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고등학교에 외국대학 유학반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유학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전형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유학반 아마 이제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특별 전형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 중에 하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다른 학생들이 그 경쟁을 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들끼리 했던 건데 그게 처음 생기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무런 그 가이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영외고에서 이거 사회에 각곳에 있는 학부모들을 연결을 시켜서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체험학습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에 있었으니까 국제인권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에 관여를 했으니까 거기 세미나에 학생들을 오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입시와 관련된 문제도 또 다른 게 최소한 했다면 그걸 가지고 고등학생이 얼마만큼 잘했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논란이 크게 됐는데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만약에 발급해줬다라면 이건 또 좀 문제의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관여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검찰로서도 뭐 중요한 사건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 세미나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참석을 했다고 조국 장관 쪽에서는 주장을 했고 거고 검찰은 안 왔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써줬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1심이지만 정경심 교수는 항소심까지 끝났거든요. 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계속해서 다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들이 사진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진술을 했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거 정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확언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유죄로 됐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재판에서 그때 같이 했었던 친구들 중에 장모 씨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장모 씨는 그 조 전 장관이 또 그
의학 논문과 관련해서 그 연구실에서 실습을 했던 장 교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조 전 장관의 딸이 그날 세미나에 왔던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확실히 맞다라고.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는 많이들 이제 번복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번복했다라기보다 1심에서 좀 정경식 교수 재판에 있으면서 모호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번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모호하게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모호하거나 애매한 진술 같은 것들이 증거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정경식 교수에게 유죄를 내렸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하거나 애매하면 확실치 않다라면 사실은 안 왔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막연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리기 때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실치 않다라면 검찰이 안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맞는데 네. 어쨌거나 1심 정경식 교수의 1심 재판에서는 그걸 또 유죄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바꿨다라고 지금 진술한 거고요. 본인이 그 지금 이제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본인이 바꿨다 그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장모 씨는 자세하게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한 네. 이유가 어떤 거냐면 예.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 장모 씨 같은 경우도 참고인이지만 거의 뭐 14시간인가를 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2005년도 고등학교 때 세미나에 친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14시간인가를 조사를 받았다. 그거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네. 해서 뭔가 서로 간에 이제 뭐 확인 질문 같은 것들 네. 할 텐데 그 14시간 이내 필요한 만한 분량일까요?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때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하냐면 가서 이제 조 전 장관 측에서 제시했던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측에서 이런저런 다른 정황 증거 자료들 같은 걸 내면서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투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이고요. 그 네. 과정에서 뭐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당시에 그 조 전 장관 딸이 입은 옷이 뭐 한영이고 교복이 맞느냐 아니느냐 또 그리고 뭐 특이하게 왼손을 쓰는 그런 뭐 왼손잡이여서 왼손잡이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글씨를 필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래도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14시간이나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모 씨는 그때는 굉장히 본인이 화가 나 있었다. 복수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냐면 예. 이 장모 씨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학생들끼리 다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줬던 것뿐이고 너나 나나 같이 공부 열심히 했던 사이인데 왜 조 전 장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본인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아버지인 장모 교수 같은 경우 장모 교수도 이제 체험학습 확인서를 써줬으니까요. 출국금지 당하고 11차례나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죠. 왜 조 전 장관 가족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라는 마음에 1심에서는 좀 자기 말로는 그 본인이 그렇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SNS에 올린 그런데 겁니다. 바뀐 심경이 바뀐 건 왜? 시간이 그랬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깨달았고요. 그런데 예. 여기에 또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뭐 검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회유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사실 고개가 갸웃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이 제기가 되니까 왜 그렇게까지 긴 시간을 조사를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검찰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하면서 언론이 좀 너무했다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해요. 언론이요? 예, 일방적으로 검찰 측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생각해보면 그때 막 수사가 전개되고 있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자인 것처럼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 언론의 보도가 지금도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이 장모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본인이 이번 재판에서는 확실하게 조 전 장관의 딸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차이인데 90%와 99%의 느낌이 어떻게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세요? 90%와 99%의 예. 차이? 느낌의 차이? 99%가 더 확실해 보이죠.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는 되게 이 재판 이후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90% 사진 속 인물이 맞다고 하면서도 기억에는 없다라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60%의 무게를 좀 둔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또 이 친구도 기억에는 없다. 세미나에 왔던 사실 기억에는 없다라는 식으로만 진술을 했다라고 보도가 대부분 나왔어요. 그 재판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장 씨가 자기가 직접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언론 보도들이 90% 사진은 맞다는데 본인은 본 적은 없다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진술 어정쩡하다 이렇게만 보도가 나왔거든요. 대부분의 보도가 그런 뉘앙스였다. 예. 근데 장 씨가 직접 본인의 SNS에는 뭐라고 썼냐면 확실히 이번 법정에서는 내가 맞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참관했던 다른 일부 이제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은 또 99%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장 씨의 어떻게 보면 SNS에 올린 걸 보면 이번 재판에서만큼 명확하게 조 전 장관이 맞고 기억이 없다라고 1심에서도 얘기했던 건 얘기를 나눠서 그러니까 세미나에 갔었을 때 조 전 장관 딸과 얘기를 나눈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법적의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 장면이고 모든 것들은 다 속기록으로 남아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오는 길에도 들어와 봤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90% 맞다. 그러나 기억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기록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검찰의 조사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라도 전해드린 거지만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면 누가 봐도 똑같은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경위 파악은 안 됐습니다. 사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언론에는 모호하게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건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증인 장 씨, 네. 장 씨가 검찰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침에 출석한 기록은 있고, 네. 근데 중간에 뭘 했는지가 기록이 빠져 있고, 네. 뭐 오후부터 다시 뭐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를 하면요. 네. 언제 와서 언제 끝났다라는 것 자체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35분이에요. 네. 그런데 조사가 기록된 시간은 오후 1시 5분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3시간 반이 비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을 치더라도. 그래서 뭐 했냐라니까 이제 장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영상을 확인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게 뭐 세미나 내내 다 한 건 아니고요. 잠깐 조 전 장관 딸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거든요. 몇 번 안 갑니다. 3시간 반 동안 보고 있을 일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여줄 때도 조사를 하고 있다가 조사를 하고 있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기록이 아닌데 갑자기 3시간 반이나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법무부 차원의 뭐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원론적인 의미의 감찰을 하겠다라고 박범계 장관은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어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증인을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기 전에 불러다가 이렇게 어떤 사전 설명 같은 것들 한다는 명목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다라면 그 과정에서 혹시 회유나 협박 같은 것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얼마 전에 대법원이 판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3시간 반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또 게다가 결정적으로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이 장 씨가 했기 때문에 네. 법적인 의미에서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증거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여전히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 이유가 뭔지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밝혀야 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이건 조국 전 장관의 지금 1심 재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정경심 그 교수 2심 재판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항소심이 끝났고요. 예. 다음 달 11일 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에도 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장 씨와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익법센터 세미나 참가했는지 이건 정경심 교수도 이 부분도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반영을 시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두 건만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두 건만 남아 있는 건 아니고 뭐 각자 다른 사건들인데 일단 정경심 교수는 항소심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네.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적어도 그 어떤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상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